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찢어버렸다. 중국 군사력의 실체가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미국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며 대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에게 크게 한 방 먹인 것인데요. 한미 양국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 민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딱히 중국이라 지칭하지 않아도 이딴 행동을 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기에 그 대상이 중국임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지들 이야기인 거 알고 반발하기도 하였고요.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시진핑의 꼭지를 공중제비 돌게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두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간 주요 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 중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하고 직설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테고 어느 정도로 반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은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쿼드 중요성 인식과 중국이 호주에 보복한 원인이던 코로나 기원 연구까지 공동성명에 담으며 전 세계적인 대중 압박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였는데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대만 해협, 남중국해, 쿼드 등의 사안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중국이라는 말이 없어도 중국을 겨냥한 것을 다 안다며 중국의 국익이 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한국이 중국의 1대1로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급행열차를 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행열차는 무슨 지옥열차죠. 공동성명 가운데서도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이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넘어서는 장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 직전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는데요. 21일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중국 해협 아카데미는 양측의 군사력, 통상관계, 여론, 정치적 사건, 동맹국들의 지원 등을 분석해 대만 해협 전역의 긴장이 역대 최고치라며 즉시 발발할 전쟁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이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과 대만의 위험지수는 최대 10중에 7.21로 이는 과거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치렀던 1950년대 위험지수 6.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대만 해협이 중국 정부의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이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주요 분쟁 지점이므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방구석 전문가 김철근 씨도 중국은 지구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평가하였죠. 무튼 중국 정부는 자치령이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만 싱크탱크의 레이 연구원은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전하면서 미중 관계는 트럼프 정권 하에 급강화했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과 같은 동맹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지금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군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수시로 상륙작전 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의 성공 유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중국군 남부정구 해군 군함으로 구성된 원양연합훈련을 통해 해안 상륙과 진지점령 훈련 등 상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최근 5월 11일에는 중국군이 대만을 겨냥해 실시한 상륙훈련 장면을 공개하였는데요. 중국 매체 중국 군사망에 따르면 육군 제72 집단군 소속 모 여단은 최근 해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 육지에 상륙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훈련 초반 육군 05형 수륙양용 장갑차들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동한 뒤 해군의 0710 강습 상륙함 이멍상 함 선창으로 진입했습니다. 또 상륙함이 목표한 해역에 이른 뒤 육군 선봉부대와 수륙양용 장갑차가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변으로 돌진했고 이어서 상륙함에서 나온 중국의 주력 전차인 그륙식 전차가 상륙해 목표 지점을 점령하였습니다. 훈련부대의 한 지휘관은 중국군의 상륙 능력이 없다고 믿는 대만 독립 세력과 외세의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정기적 반복적 훈련은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첨단 무기의 발전으로 최근 전장에서는 공중전, 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최후 승리의 깃발은 보병이 꽂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대만에게 있어서 중국 해군의 함정들이 대만 해협에 몰려드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의 대규모 전차가 대만 본토에 상륙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만군 역시 대상륙 작전, 즉 육해공군의 합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적의 상륙을 저지 및 경멸하는 작전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군의 상륙을 해안에서부터 저지하기 위해 미국산 신형 전차를 도입해 방어진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2019년 미국 국무부로부터 M1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 A2T 전차 108대를 수입 허가받았습니다. 대만군이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이 신형 전차는 올해부터 대만군에 인도됩니다. 대만은 수도 타이페이를 방어하는 제542 기갑여단에 M1 A2T 전차를 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이미 주요 기자재를 넘겨받아 전차 인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만이 M1 A2T 전차를 곧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영 관찰자망은 갑자기 대만군의 전차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거기서 나불대길 이 전차는 미 육군의 표준형과 거리가 먼 다운그레이드이며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60 전차의 상대 자체가 안되고 15식 경전차 정도와 붙어야 비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중국이 맞다 하면 틀리고 틀리다 하면 맞다. 군 전문가들은 중국 매체의 발행과는 달리 M1 A2T 전차의 성능은 중국의 주력 전차인 960 전차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960은 실전에서 쓰기 어려운 패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M1 A2T 전차는 복합 장갑이 열화 우라늄에서 일반 장갑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성능 차이가 없는 신형 전차입니다. 다른 미군 전차와 마찬가지로 라인메탈에 RH-120, 120mm 활강포를 미국에서 생산한 M256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 이 활강포는 최신 3.5세대 전차의 52 구경장 활강포보다 짧은 44 구경장 활강포이지만 중국제 전차를 파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전차는 미군만 사용하고 있는 열화 우라늄 운동에너지 탄인 M8 A3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려 960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미군 M1 시리즈의 사격 통제 장치는 걸프전 이후 수많은 실전을 통해 검증된 세계 정상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전 사거리인 1.5에서 2km 범위 내에서는 정지 기동 사격 모드에서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이며 표준 사거리 밖인 4km 밖의 이동 표적도 저격하듯 명중시키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M1 A2T 전차에는 이런 고성능 사격 통제 장치의 최신 개량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차를 열심히 까대고 있는 중국의 전차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중국의 96 전차는 구소련의 T-72 전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주포 역시 T-72에 탑재되는 EA46 계열을 베낀 모델로 이 활강포는 장약과 탄두가 분리된 분리형 포탄을 사용합니다. 분리형 포탄은 장약 폭발 시 발생하는 가스 에너지의 집중도 문제 때문에 동일 구경이라도 일체형 포탄에 비해 운동에너지가 낮아 관통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960 전차 역시 이러한 문제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죠. 960 전차의 125mm 활강포에서 발사되는 DTW-125 운동에너지 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에서조차 관통력이 600mm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성능보다 훨씬 크게 과장하는 수출용 카탈로그에서마저도 6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관통력은 안 봐도 뻔합니다. 주포와 포탄보다 더 큰 문제는 사격 통제 장치인데요. 1980년대 이스라엘에서 전수받은 85식 전차용 사격 통제 장치의 개량형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그 허접한 성능은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60 전차를 탱크 바이애슬론 전용으로 개조해 내보낸 중국은 웃기는 데에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격 평가 중 사격 통제 장치와 장전 장치, 포탄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며 불발, 폭발 직전의 상황까지 갔고 이와 동시에 동력 개통도 문제를 일으켜 후방으로 급발진해 당황한 승무원들이 전차를 탈출하는 장면이 나갔고 사격 구간에서는 참가국 중 유일하게 표적을 못 맞히는가 하며 심지어 요철 구간 통과 중 앞쪽 보기륜이 이탈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탱크 바이애슬론의 참가 전차는 러시아 전차인 T-72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굳이 자국의 960 전차를 가져와서 선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제대로 선전했네요. 네티즌들은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천안문을 봐라, 중국 전차는 민간인 상대로만 유용하다, 전차가 후진할 때 중국군이 움찔하는 거 완전 내 배꼽 버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전차명이 불쌍해질 지경입니다. 중국 매체의 허무맹랑한 소설을 믿고 대만의 M1 A2T의 정면으로 달려들 960 전차명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그러게 누가 중국인 아래 형편없는 성능과 신뢰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960 계열 전차는 무려 2,500여 대나 생산되어
중국군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전차 성능 개량에 몰두하고 있으나 자국의 기술력은 부족하지. 그렇다고 타국에서 수입하자니 대안이 없지.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중국한 것인데요. 한국 명품 전차 K2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수년간 끊임없이 해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11,656차례로 하루 평균 10회 이상 해킹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에 의한 시도가 가장 많았고요. 이제 한국의 반중 도선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입니다. 오늘의 결론, 미친 개인 몽둥이가 약이다.